일본과 유럽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일본과 EU의 상호 관세로 최종 결정이 된 이 15%가 중요한 숫자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는 8월부터 25%, EU는 30%의 대미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 예상보다 크게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한국 모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만큼 수출 경쟁 품목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EU가 받은 15% 또는 더 낮은 관세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10%가량 더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노력 끝에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번 협상에 틀어진다면 경쟁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플러스2 고위급 통상협의가 불발된 뒤부터는 특히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나마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의 회담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30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이면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막판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협상 관련 대응을 이어가면서 일단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막판 협상 직전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는 대규모 투자금을 무기로 협상을 타결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수출 실적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조선업이 제일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패권에 맞서기 위해 제일 필요한 기술이 바로 조선업이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나라가 동맹 가운데서도 조선업에서 가장 앞서 있고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미국 인사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재 양성과 시설 기반 마련까지 직접 투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의 조선업 육성을 돕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와 쌀 수입 확대 등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세 위기는 여전한 상황인데 상호 관세 협상 마무리까지는 나흘 남았지만 이제 반도체 관세가 또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수출에서 자동차와 함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하워드 러치닝 미 상무장관은 유럽연합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주 뒤 반도체 관세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를 물리는 건데요. 글로벌 3대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했던 현대차 그룹이 대미 관세로 최근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가격 부담 인상 요인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과는 2주 뒤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확실한 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둘러싼 무역 협상은 쉬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